네, 오늘 교육은 이제 보조지표 두 번째 편, 스토캐스틱 편입니다. 스토캐스틱 편이고,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이 RSI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다 흡사하기는 해요. 이것도 뭐 똑같이 보조지표고, 원리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서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표 설정부터 하나 해놓고 가죠. 네, 이거 우선 해야 되니까, 스토캐스틱, 영어로 치시면 돼요. 스토캐스틱 이런 식으로 치시면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어요. 슬로우도 있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패스트가 조금 더 선 자체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있어요. 슬로우는 똑같지만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물론 사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개 다 어쨌든 원리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스트를 좀 더 이 주력으로 보면서 쓰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성향별 차이여서 원리는 동일하니까 똑같이 보시되 조금 더 패스트가 기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패스트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패스트를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슬로우는 지우고 오늘 패스트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좀 위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우선 원리는 똑같이 생겼죠. 뭐 별 다른 거 없죠. RSI랑. 뭐 여기 똑같이 과매수 구간 있고요. 과매도 구간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 선 제가 또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똑같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준선에다가 5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50이 항상 기준선 중앙값이에요. 근데 여기 RSI랑 뭐 조금 뭐 굳이 뭐 원론적인 고리타분한 얘기긴 하지만 RSI랑 조금 다른 건 RSI는 이 30과 70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20과 80으로 나눠져 있다는 차이점이긴 한데 뭐 사실 원리는 동일해서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다 중간에 50선은 똑같기 때문에 50 기준선은 똑같기 때문에 50을 넣고 여기 세팅을 해주시면 가운데 선이 딱 생깁니다. 이렇게 선이 딱 생기죠. 그러면은 똑같죠. 지금 결국엔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여기 가운데 원리는 항상 제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선 위에 있을 때 쓰는 게 당연히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때는 50선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잡으셔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요건 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둘 다 위에 있는 시점이 당연히 더 힘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활용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제가 수치를 조금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그냥도 한번 써보세요. 원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쓰는 건데 내가 파동값을 얼마만큼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의 차이인데 RSI는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통 어느 정도 쓰시면 좋냐면 한 60 정도 쓰시면 더 좋아요. 훨씬 깔끔해졌죠, 여러분. 한 60 정도 쓰시면 딱 좋습니다. 여기서 뭐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100이나 뭐 120 정도 갖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거 너무 완만한 것 같다 싶으면 40 정도 갖다 쓰셔도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60 정도 쓰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첫 세팅은 너무 움직임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이건 특히나 패스트잖아요. 차라리 슬로우를 쓰시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패스트에 쓰실 분들은 수치를 조금씩 바꾸시면 된다. 이것도 이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쓰는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동평균선을 쓰신다 라 그러면 그 주력으로 쓰시는 선이랑 맞춰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0 정도를 좀 권장을 드리는 바고 여기서 조금씩 변화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총을 쏘는데 탄착군을 맞추는데 제가 여러분들 총을 잡고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는 저는 이 정도가 좋다라고 권장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써보셔야 된다. 그래서 100이나 뭐 120 정도도 괜찮고요. 40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에서 골라서 좀 쓰시되 저는 60을 권장드리니까 우선 60을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스토캐스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훨씬 완만해져서 뭔가 보기가 편합니다. 이제 좀 편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까지는 꿀팁을 설명을 좀 드렸고 원리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위에 50 위에 있을 때만 우리가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보조지표는 원리는 동일해요. 50선을 기준으로는. 밑에 있을 땐 뭐야? 보조지표 밑에 있어요. 여기 보조지표는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승이 나왔어. 이 이동평균선 돌파가 나와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밑에 있잖아요. 바로바로 탄력이 잘 안 붙는단 말이야. 우선 관망 좀 하면서 보는 거예요. 관망 좀 하면서 보다가 돌파가 슥 나와주는 구간들이 보이면 요럴 때서부터 요건 우선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 있고 요거까지 이제 맞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로 슈팅이 나왔다가 뭐 밑으로 살짝 꺾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메인 지표 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항상
50선 위에 있을 때만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당연히 2위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같은 지표 아니면 일목균형표가 돼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런 보조 지표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토캐스틱이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횡보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SI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이 신호들을 알려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확률이 잘 맞고 적절하다라고 느낍니다. 나중에 제가 종합편에서 이 보조지표들을 싹 다 연계해가지고 보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우선은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 설명 거기서 드릴 거니까 우선 오늘 다 잊으시고 스토캐스틱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스토캐스틱이 어쨌든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스토캐스틱이 불이 타오는 거랑 이 물웅덩이가 생기는 거,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은 RSI와 다르게 처음으로 타기 시작하면 좀 좋은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RSI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딱 타버린 순간 거기서 꺾인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만, 스토캐스틱은 한 번이라도 불이 처음으로 붙기 시작하잖아요. 밑에서 움직이다가. 그러면 한동안 그쪽 추세를 계속 태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찔러 봤었을 때 여기 한번 나왔어. 그리고 물론 조정이 나왔고 RSI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 조정이 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번 불태우기 시작하면 쉽게 안 꺾이고 계속 불태우면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불을 태워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었을 때 스토캐스틱이 도움이 된다.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 스토캐스틱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봤었을 때 조금 더 잘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뭐 요거 수치 여러분들 조금 더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수치는 조금씩 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되, 기본적으로 웅덩이가 막 생기고 있어? 그러면 요거 한동안 길게 가겠구나.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한동안 추세를 밑으로 태우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서, 얘가 만약에 불을 태우기 시작을 해? 여기서 한번 불을 이렇게 태우기 시작을 해? 그럼 한동안 좀 추세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뭔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과매도 구간이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뭔가 과매도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분간 그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장기 홀딩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불타는 것들을 신호로 첫 불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가 잘 들어갔어. 50선 넘어갔네? 잘 들어갔어. 첫 불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여기서 아마 RSI도 같이 불이 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RSI도 같이 불타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맞네. 같이 불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불타고 있었을 때 약간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순간에 항상 차이가 좀 나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 약간 처음 불타기 시작하는데 RSI도 같이 불이 타. 단기적으로는 좀 꺾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약간 지금 이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첫 반응 나온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꺾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절반 정도 우선 털어놓고 나머지는 추세 홀딩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이동평균선이 안 꺾이는 선에서는 보시면서 버티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불이 타면서 계속 이 추세로 가려는 경향이 있죠. 이때 또 RSI가 불타? 그러면 같이 불타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겠구나. 여기 저점 잡아놓고 봐야겠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괜찮겠지. 50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서 보는 거예요. 또 불타? 계속 가겠구나.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살짝 RSI 붙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또 잡아놔. 그러면서 우선 이런 식으로 추세 홀딩을 할 때 보다가 결국에는 무너질 때 여기가 깨지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물웅덩이가 뜨기 시작했어. 약간 물웅덩이가 뜨기 시작했네, 스토캐스틱에서. 근데 여기서는 아직 안 떴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자 그랬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기적으로 조금 하얀 곡선이 그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건 우선 보류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하락이 한번 강하게 나와주죠. 그러니까 요게 하락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보통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기 전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장기 관점에서 좀 하락이 나오겠구나를 좀 알려주는 신호고, 상승이 좀 추세를 태울 수 있겠구나 알려주는 신호고, 여기서는 RSI는 한참 늦게 뜬단 말이에요. 한참 추세가 나오고 나서 RSI는 여기서 처음으로 뜨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겠구나라고는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늦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큰 흐름을 볼 때는 그래서 RSI를 가지고 보시고요. 단기 흐름을 보실 때는 RSI래요. 큰 흐름을 보실 땐 스토캐스트를 가지고 보시고요. 단기 흐름을 보실 땐 RSI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MACD까지 섞어가지고 종합편에서 세 개를 저는 이제 세 가지 박자라고 부르는데 세 개를 같이 종합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때지만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선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로 똑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차이예요. 스토캐스틱은 그러니까 활용 방법은 똑같아. 둘 다 50선 위에 있을 때만 본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지금 아무거나 지금 여기 50선이 있어요. 둘 다 50선 위에 있을 때 진입 타점을 잡는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과매수와 과매도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거 좀 다르다고요. 이 스토캐스틱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을 주는 신호고 RSI는 좀 더 단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을 주는 신호다. 그래서 요거를 상황별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지 뭐 그냥 둘 다 불탄다고 뭐 어떻게 하고 둘 다 막 무릉덩이 근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포인트 잡아드렸죠. 쉽게. 스토캐스틱은 뭐다? 좀 더 장기적인 보조지표 관점으로 봤었을 때 확률이 높다. RSI는 뭐다?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정리가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럼 같이 불탈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횡보 좀 치면서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처음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불을 태운 거라면 그래도 이건 쉽게 안 꺾이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종목들 몇 개나 싹 돌려보면서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딱 뭔가 깨지고 나니까 한동안 하락 추세로 가죠. 상방이 딱 이제 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 하락 추세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우선 스토캐스틱이 알려주는 거고, 대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무릉덩이만 이 정도 타죠. 여기서 무릉덩이 타는 동안 약간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다 반등도 주고 움직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처음으로 무릉덩이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캐스틱이 오랜만에 쭉 다시 한번 여기 끌어올리면서 뭔가 촛불을 태우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서 같이 RSI도 불이 탔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RSI를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가겠구나. 근데 처음 불을 태웠잖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어떻게 가겠어요?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 불을 약간 50m로 안 떨어진 선에서 계속해서 뭔가 불을 태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당연히 깨트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는 보조로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 장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거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스플레이텍, 뭐 코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용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불이 여기서 막 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처음으로 이 약간 이 스토캐스틱이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계속 하락 쪽으로 무릉덩이를 몇 번 4연타를 날리면서 갈기려고 하죠. 근데 여기 중간선상에서 무릉덩이는 2번밖에 안 뜨는데 요 단기적으로 볼 땐 무릉덩이가 여기서 생기고 나서 반등을 한 번씩 준단 말이에요. 무릉덩이가 생기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결국 RSI는 계속 단기적으로 좀 더 잘 들어맞는다라는 신호로 보는 거고, 스토캐스틱은 장기적으로 특히나 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 첫 신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신호를 주는 느낌이다 라는 거, 이거 하나만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사용 방법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갈려서 요걸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둘 다 사용하시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MACD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다음 편에 설명 드릴 거예요. 같이 보기 때문에 전 그거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은 타점을 좀 잡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우선 요 처음엔 헷갈리시겠지만 이게 방법은 똑같지만 디테일에서 좀 달라진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설명드린 요 디테일들만 먼저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종목들을 쭉 뒤져보시면서 RSI가 이렇게 움직일 때 과매도 구간에서 어떻게 가더라, 과매수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더라. 근데 여기서 스토캐스틱 보니까 얘는 여태까지는 과매수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무릉덩이 만들어서 과매도 구간 처음 떨어졌네. 그럼 이번에 여기 속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냥 관망하면서 이건 패스해야겠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한번 여러 번 종목들을 이것저것 다 공통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다 같이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이해해 가시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면서
스토캐스틱까지는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교육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편에서 이제 마지막 이 보조지표인 MACD로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